일부 왜 밤만 되면 지난 일이 또 떠오를까? 불을 끄는 순간 잊은 줄 알았던 그 일이 다시 떠오릅니다. 자녀에게 괜히 큰 소리 쳤던 날, 놓쳤던 돈, 참지 말았어야 했던 순간, 이미 끝난 일인데도 왜 아직도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살아나는 걸까요? 낮에는 괜찮다가도 밤만 되면 그 장면이 다시 돌아오고 한번 떠오르기 시작하면 다른 기억까지 줄줄이 따라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순간에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아직도 이 일을 못 놓을까? 왜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또 생각날까? 그런데 이건 단순히 예민해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성격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도 반추를 부정적인 생각이 반복해서 맴도는 고리로 설명하고 있고, 이런 반복적 부정사고는 우울과 불안을 키우거나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다시 말해, 지난 일을 자꾸 떠올리는 현상은 마음이 약해서라기보다 뇌와 감정이 같은 장면을 반복 재생하는 쪽으로 굳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런 현상은 아무 일에나 똑같이 생기지 않습니다. 괜히 창피했던 장면, 자녀에게 미안했던 순간, 돈 때문에 가슴 철렁했던 기억, 관계에서 상처받았던 말은 유난히 오래 남습니다. 좋은 일보다 아픈 일이 오래 남고, 칭찬받았던 날보다 후회했던 날이 더 선명합니다. 오늘은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왜 나이 들수록 그 기억이 더 질기게 남는지, 그리고 왜 그 생각이 밤마다 더 커지는지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쉽고 재미있는 어른들의 심리 이야기를 전하는 한눈의 마음 톡톡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부, 그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뇌의 경고 습관입니다. 지난 일을 자꾸 떠올리는 사람은 흔히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너무 유난한가? 내가 아직도 철이 없나? 내가 왜 이렇게 미련이 많나?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런 반복적인 되새김을 반추라고 부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 실린 여러 검토 논문에서도 반추는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해서 되돌리는 과정으로 설명되고 우울을 유지하고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 가운데 하나로 다뤄집니다. 즉,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뇌의 처리 방식과 감정 조절 습관이 함께 얽힌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반추는 추억이 아닙니다. 생각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끝난 일을 뇌가 경고처럼 계속 울리는 상태에 더 가깝습니다. 뇌는 원래 위험했던 일을 오래 기억해 두려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같은 상처를 다시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크게 다쳤던 사람은 비슷한 상황만 와도 긴장하고, 크게 후회했던 사람은 비슷한 분위기만 느껴도 예전 장면이 떠오릅니다. 문제는 이 경고 기능이 너무 오래 켜져 있을 때 생깁니다. 이미 끝난 일인데도 뇌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일처럼 취급합니다. 이미 지나간 대화인데도 지금 막 다시 듣는 것처럼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미 수년 전 일인데도 오늘 밤에 다시 일어난 일처럼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니 이것은 약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 뇌가 과하게 경계하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3부, 왜 좋은 기억보다 아픈 기억이 더 오래 남을까? 사람은 좋은 기억보다 아픈 기억을 더 오래 붙잡습니다. 칭찬받았던 날은 흐릿해지는데 창피했던 장면은 또렷하게 남습니다. 편안했던 하루는 잘 기억나지 않는데 무너졌던 순간은 표정까지 살아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원 공개 리뷰에서는 부정적인 기억이 사람의 주의와 회상에 더 강한 힘을 미칠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쉽게 말해, 뇌는 좋은 일보다 위험했던 일을 더 오래 붙잡는 쪽으로 움직이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화를 내고 돌아선 뒤 그날 밤 잠을 못 이룬 경험이 있다면 뇌는 그 장면을 위험한 장면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투자나 사업에서 크게 흔들렸던 적이 있다면 돈과 관련된 기억을 더 민감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모욕을 당했던 날이 있다면 비슷한 말투나 분위기만 다시 느껴도 예전 기억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뇌는 이렇게 위험 신호를 오래 붙잡고 나중에 비슷한 일이 생기면 더 빨리 경계하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역설이 생깁니다. 뇌는 나를 지키려고 과거를 붙잡는데 그 결과 지금의 나를 더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계속 떠올린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뇌는 마치 아직 해결할 수 있는 문제처럼 계속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반추가 시작되면 사람은 답을 찾는 느낌을 받지만 실제로는 같은 자리만 돌게 됩니다. 생각은 많아지는데 정리는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지치고 더 무력해집니다. 4부, 왜 나이 들수록 지난 일이 더 자주 떠오를까? 젊을 때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과거를 오래 붙잡을 틈이 적었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일, 벌어질 일, 먹고 살아야 할 일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시선은 자연스럽게 지나온 시간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전의 선택과 말과 장면들이 더 자주 떠오릅니다. 중년 이후에는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사건이 많습니다. 자녀가 커가고 부모를 떠나보내고 몸의 변화를 느끼고 일에서 물러서거나 역할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미국 심리학회가 고령 성인 심리 실천 지침에서 강조하듯 중년 이후와 노년기에는 역할 변화와 상실, 사회적 관계 변화가 심리 적응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 이 시기에는 누구나 속으로 이런 질문을 더 자주 하게 됩니다. 나는 잘 살아왔을까?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이 달라졌을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나? 그 돈은 그렇게 쓰지 말았어야 했나?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지켜야 했던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지켜야 했고, 집안을 지켜야 했고, 체면을 지켜야 했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텨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 과정에서 생긴 실수와 상처는 더 깊이 남습니다. 그건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내가 지키려던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 떠오르는 후회는 젊은 날의 아쉬움보다 훨씬 무겁게 다가옵니다. 5부, 후회는 사건이 아니라 끝나지 못한 감정입니다. 자꾸 떠오르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때 끝내 삼키지 못한 미안함과 억울함과 두려움이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후회는 기억이라기보다 미해결 감정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차갑게 말했던 장면이 자꾸 떠오르는 이유는 말 몇 마디를 아직도 기억해서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 미안함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와 심하게 부딪혔던 날이 떠오르는 이유도 단순히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때 다 풀지 못한 서운함과 자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잃었던 일이 계속 생각나는 것도 숫자 자체보다 그때 느꼈던 두려움과 무너짐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원에 공개된 연구 리뷰에서는 반추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부정적인 기분과 자기 관련 생각을 반복적으로 붙잡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후회가 자꾸 떠오를 때 사람을 붙잡는 것은 사건의 기록보다 그 사건에 달라붙어 있는 감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사람은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립니다. 다시 보면 정리될 것 같고 다시 생각하면 답이 나올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정리가 아니라 덧칠이 됩니다. 그 장면을 떠올릴수록 수치심이 다시 올라오고 미안함이 더 커지고 과거의 나를 더 심하게 비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 일 속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 마음만 계속 그 자리에 묶여 있는 겁니다. 6부, 자녀 문제와 돈 문제는 왜 더 질기게 남을까? 수많은 후회 중에서도 특히 오래 남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와 돈 문제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두 가지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책임과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 역할은 어느 날 딱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했던 말 한마디, 너무 몰아붙였던 순간, 너무 못 챙겼던 기억, 너무 도와줬던 선택, 너무 간섭했던 태도, 이런 것들이 세월이 지나도 다시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자녀 문제는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의 관계와 계속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 일이 현재 감정처럼 다시 살아나기 쉽습니다. 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실패, 사업 판단, 집 문제, 누군가를 믿고 맡겼던 선택, 괜히 겁먹고 놓쳤던 기회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은 생활이고 안정이고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둘러싼 후회는 곧 자기평가로 이어집니다. 왜 나는 그걸 못 봤을까? 왜 나는 그때 그렇게 서둘렀을까? 왜 나는 가족을 더 안전하게 지키지 못했을까? 이런 질문은 사람을 오래 붙잡습니다. 결국 자녀와 돈에 대한 후회가 유난히 오래 남는 이유는 그 기억이 내 능력과 내 책임감 전체를 흔드는 쪽으로 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후회가 남아있다는 건 무책임했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책임지고 살아왔다는 흔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7부, 문제는 후회가 아니라 끝없이 반복되는 재생입니다. 후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고 아쉬워하고 거기서 배울 수 있다면 후회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같은 장면을 수십 번씩 반복해서 돌려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후회가 아니라 반추가 됩니다. 반추는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장면을 머릿속에서 계속 돌려보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나는 그때 그걸 몰랐을까? 왜 하필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때 멈추지 못했을까? 이 질문들은 답을 찾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처를 계속 만지는 질문이 되기 쉽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 실린 리뷰도 반복적 부정사고를 해결보다 고통을 유지시키는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반추가 길어질수록 사람은 정리되는 게 아니라 더 무너집니다. 여기서 꼭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해결을 위한 생각과 자신을 괴롭히는 반복은 다릅니다. 해결을 위한 생각은 어느 순간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반추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같은 장면을 다시 틀고 다시 보고 다시 괴로워할 뿐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아서 힘든 것이 아니라 같은 생각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혀있기 때문에 더 힘든 겁니다. 8부, 밤마다 그 생각이 커지는 이유와 몸의 신호. 많은 분들이 후회는 마음속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추는 몸에도 그대로 흔적을 남깁니다. 잠들기 어렵고 자다가 깨고 새벽에 눈이 떠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별일 아닌 말에도 예민해지고 하루 종일 기운이 빠집니다. 실제로 고령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반추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수면의 질이 나쁘고 감정과 생각이 밤에도 꺼지지 않는 경향이 보고됐습니다. 또 다른 최근 연구는 건강한 고령자에게서도 반복적 부정사고가 수면 특성과 연관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밤은 바깥 소리가 줄어드는 시간입니다. 낮에는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움직이느라 생각이 잠깐 밀려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바깥 자극이 조용해지고 안에 남아있던 미해결 감정이 더 크게 들립니다. 그러면 뇌는 쉬는 대신 다시 점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밤마다 같은 생각이 켜지고 잠은 얕아지고 아침에는 더 지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친 몸은 또 부정적인 생각에 더 쉽게 끌립니다. 이렇게 반추와 피로는 서로를 더 키우는 쪽으로 굴러갑니다. 그래서 자꾸 떠오르는 후회를 가볍게 넘기기만 하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지금 몸과 마음을 함께 지치게 하는 패턴이 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9부, 멈추지 않는 후회에서 빠져나오는 첫 번째 방법. 반추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이것부터 해야 합니다. 생각을 금지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하지 말자고 할수록 오히려 더 떠오르기 쉽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건 억지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생각이 해결을 위한 생각인지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 반복 생각인지 구분하는 일입니다. 이때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 중 하나는 머릿속에만 두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면 짧게 적어보는 겁니다. 무슨 일이 떠오르는지, 그 장면에서 가장 아픈 감정이 무엇인지, 지금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지금은 바꿀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구분해 적어보면 생각이 조금 분리됩니다. 반추는 흐릴수록 더 세고 나눠질수록 힘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질문도 바꿔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은 과거에 묶어두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금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현재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때 자녀에게 차갑게 말했다면 지금 더 따뜻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돈 문제로 크게 흔들렸다면 지금은 급하게 결정하지 않는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는 다시 쓰지 못해도 오늘의 행동은 바꿀 수 있습니다. 회복은 늘 현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지 위로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반추를 줄이는 데 초점을 둔 인지행동 치료는 무작위 대조시험에서 우울 증상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즉, 반복 사고를 다루는 방식은 실제 치료 장면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10부, 나를 너무 신문하지 않는 법. 후회를 오래 붙잡는 사람일수록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수했던 장면을 떠올릴 때 이해보다 신문이 먼저 나옵니다. 왜 그랬냐? 왜 몰랐냐? 왜 또 실수했냐? 왜 그걸 놓쳤냐? 이렇게 과거의 나를 끝없이 몰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마음이 풀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더 움츠러들고 더 지치고 더 무거워질 뿐입니다. 과거의 나는 지금의 나와 다릅니다. 그때는 그때의 형편이 있었고 그때의 정보가 있었고 그때의 감정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결과를 다 알고 있으니 과거의 나를 쉽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결과를 모른 채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은 평생 과거의 자신을 공정하지 않게 재판하게 됩니다. 후회를 조금씩 놓는 사람은 기억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일을 떠올려도 거기서 자기 인생 전체를 망쳤다고 결론 내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실수는 실수로 남기고 그 실수 하나로 자기 전부를 판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태도가 마음을 덜 무너뜨립니다. 11부, 후회는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왜 자꾸 그 일이 떠오를까요? 그 이유는 당신이 이상해서도 아니고 유난해서도 아닙니다. 상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뇌의 오래된 방식 때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책임지고 살아온 사람일수록, 지켜야 할 것이 많았던 사람일수록 그 기억은 더 질기게 남습니다. 자녀 문제와 돈 문제, 관계의 후회가 오래 남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또 중장년과 노년층 연구에서는 외로움과 반추가 함께 높을수록 우울 증상과 더 강하게 연결되는 결과도 보고됐습니다. 그러니 지난 일을 자꾸 떠올리는 현상을 가볍게 넘기기보다 내 마음이 지금 얼마나 지쳐 있는지 함께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일이 계속 떠오른다고 해서 그 일이 오늘의 나까지 계속 끌고 가게 둘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선택을 끝없이 재생하는 일보다 오늘의 한마디와 오늘의 선택을 다르게 하는 편이 훨씬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중요한 건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닙니다. 과거가 오늘의 나를 계속 무너뜨리지 못하게 막는 일입니다. 혹시 지금도 밤만 되면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으십니까? 잊은 줄 알았는데도 다시 살아나는 얼굴과 말과 표정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책임지고 참고 버티며 살아온 사람에게 남기 쉬운 흔적일 수 있습니다. 그 일은 분명 아픈 기억이지만 그 일이 당신 인생 전부는 아닙니다. 지난 일은 당신 삶의 일부였을 뿐이고 오늘은 아직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쉽고 재미있는 어른들의 심리 이야기를 전하는 한눈의 마음 톡톡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잡한 인간관계와 삶의 선택의 문제를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